조처를 하고 나면 이제 크라운에는 신경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썩지도 않고 시리지도 않고 너무 좋네, 관리 특별하게 안 해도 건강하게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. 안녕하세요, 헬닥의 송원장입니다. 오늘은 임플란트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치료하면 이제 관리 특별히 안 해도 돼요? 관리가 더 쉬워지나요? 혹은 임플란트 하면 평생 가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. 아니에요. 잘못된 생각이에요. 임플란트도 관리 잘 못하면 저희가 임플란트 실패라고 하는데 임플란트도 깨지고 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. 오히려 자연치, 원래 내 치아보다 더 관리를 잘 해줘야 그게 오래오래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. 이제 크게 나눠보면 임플란트 수술을 한 시점이 있을 테고, 그리고 이후에 보철을 한다고 해요. 수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뼛속에다 딱 심어놨으면 그 위에 치아를 만들어주는 작업, 그거를 보철을 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수술을 한 시점 그리고 보철을 한 이후를 나누어서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. 임플란트 수술을 했으면 이제 잇몸이 잘 아물고 임플란트 심어 놓은 게 뼈하고 잘 붙을 때까지 안정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거는 다른 사랑니 발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잇몸 수술하고도 상황은 비슷하기는 해요. 첫 번째로는 지혈 잘해야죠. 만약에 꺼즈를 물려드렸으면 꺼즈를 1시간, 2시간, 3시간 이렇게 꽉 물고 계셔야, 그래야 지혈이 잘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염증이 지나치게 확산되거나 감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붓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처방해드린 약이 있다면 약도 꼭 잘 드시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임플란트든 뭐든 수술을 해놓은 부위에 결국에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피딱지라고 하죠. 그 혈병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가,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가, 뼈이식이라든가 다른 부가적인 수술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, 상처가 벌어진다거나 이식을 해놓은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수술을 해놓은 부위는 초반에 안정이 될 때까지는 칫솔질을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피딱지하고 그 위에 잇몸 조직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수술 부위 주변에 있는 치아들은 이런 수술 부위 전용 칫솔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수술 부위 주변에 음식물이 조금 낄 수는 있거든요. 칫솔질을 세게 해서 벗겨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글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음식물 끼는 것들이 좀 잘 빠질 수 있어요. 근데 초반에는 너무 자극이 강한 가글제를 쓰는 것보다는 식염수라든가 아니면 무알콜 가글 용액, 이런 제품들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치약도 너무 거품이 많이 난다거나 너무 이제 자극이 심한 마모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치약, 그런 것보다는 순한 치약, 첨가제나 이런 것들이 가급적 적게 들어가 있는 치약을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. 이런 거, 이런 내용들은 꼭 임플란트 1차 수술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니 발치라든가 아니면 2차 수술 혹은 다른 종류의 잇몸 수술 같은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. 보철을 하고 나면 이제 크라운에는 신경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썩지도 않고 시리지도 않고 너무 좋네, 관리 특별하게 안 해도 건강하게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. 보철물, 크라운이죠. 크라운 주변으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뼈가 녹고 붓고 아프고 피나고, 그러다가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빠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청결하게 관리를 잘 해주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. 임플란트 보철도 원래 자연치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. 일단 임플란트 크라운하고 잇몸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점은 자연치하고 비슷해요. 그래서 그 사이로는 얼마든지 음식물이 끼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, 쉽게 얘기하면 자연치는 치아하고 잇몸하고 강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임플란트는 그냥 잇몸이 크라운에 꽉 눌려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임플란트 크라운하고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 그 음식물이 더 깊이 내려가면서 결국에 그 밑에 있는 뼈에까지 가깝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뼈가 쉽게 녹을 수 있어요, 염증 때문에. 그래서 임플란트하고 원래 자연치하고 사이, 그리고 임플란트 크라운과 잇몸 사이를 효과적으로 잘 닦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물과
잇몸과 잇몸 사이의 형태, 그리고 자연치 사이의 공간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보조기구들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. 끝부분이 뾰족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칫솔이라든가 아니면 두 줄모 칫솔,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. 적절한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치실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. 그리고 틈새 낀 음식물 찌꺼기를 워터픽 같은 치간 세정기를 이용해서 빼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. 틈새가 작아서 치간 칫솔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이쑤시개처럼 생긴 이지픽 뭐 이런 기구들도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써볼만 해요. 임플란트 보철물의 형태나 공간의 형태는 경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위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는 치과에서 상의를 꼭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염증이 생기고 깨지고 임플란트 빠지고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랫동안 평생도록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헬닥의 송 원장이었습니다. 건강하세요.